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명이 옵니다. 죄인 서리는 어서 나와 어명을 받들라. 경상도 어느 고을 한때 번성했던 양반가의 대문 앞에 관아의 나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찢어놓았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마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었으나 마을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관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사옵니다. 하인의 급박한 외침에 안채에 있던 서리는 창호지 너머로 어지러운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서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죄인 서린, 종친 반계의 후손으로서 감히 천민과 사통한 죄, 왕실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린 죄, 그 죄가 하늘을 찌르도다.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약을 내리노니 어서 받들라.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8배 나이, 한때 천하일색이라 불렸던 그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빛이 바랬지만 그 자태만은 여전히 왕족의 혈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첩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하시는 것이옵니까?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나장들조차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것이 아직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내 집 종놈 석주와 정을 통하여 자식까지 낳아 기른 죄, 그것도 모자라 그 천한 것을 양반 행세시킨 죄. 이 모든 것이 밝혀졌거늘 어찌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서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발뺌이라 이제 와서 무엇을 발뺌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서리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종친의 집안에서 태어나 모두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던 그때, 하지만 서자였기에 정실의 자녀들보다는 못한 대우를 받았지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몰라서 묻는 것이냐? 죄인권의 처서리는 종친의 후손으로서 감히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저질렀다. 왕가의 피를 이어받아 신분이 엄한데 비록 서방이 죽었다고는 하나 사사로이 종과 정을 통한 죄는 어찌 용서가 되겠는가 하여 오늘 서린을 사사하여 나라의 종묘사직과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에 어명을 받들어 죄인 서린은 어서 사약을 받아라. 나장이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백자사발에 담긴 검은 액체,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소첩은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왕실의 자손으로 태어나 제가 죄를 실토한 것도 아니고 정황만으로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소첩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서린은 이미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 모렴치한 것이. 다만 서린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석주가 있을까요? 다만 소첩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하옵니다. 나장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리는 사약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석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입에 대기 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설인이 26의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계절은 늦은 봄 복사꽃이 만발하던 시절이었지요. 마님, 또 사랑채로 가시려 하십니까? 몸종 춘섬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설이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남편 민호석과 혼례를 올린 지 3년 설이는 단 한 번도 온전한 부부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부터 시작된 냉대는 3년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종친의 후손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소인 같은 미천한 것과 혼례 첫날 밤 민호석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설인에게 쏟아냈습니다. 비록 별자의 집안이긴 하나 양반의 자존심이 있는데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시집 온 설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민호석은 설인을 사랑해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위해, 종친과의 인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서방님, 소첩은 다만 서방님을 섬기고자. 섬긴다고? 그대는 소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어. 그 눈빛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교만함 뿐이요. 왕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소인을 깔보고 있지 않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설이는 민호석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몸에 밴 품위가 때로는 교만으로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석은 설인의 해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석은 설인을 멀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설인과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밤이면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인은 매일 밤 홀로 적막한 안채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그냥 주무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서방님께서는 마님을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옵니다. 춘섬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는 이 적막한 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6, 한창 꽃다운 나이에 홀로 지새우는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설이는 홀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민호석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다르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서방님, 소첩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석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그는 설인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만하시오. 서방을 그리 무시하더니 밤의 생각은 나시나 보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게 그렇지 않소? 일개 별자 따위에게 시집 왔다고 그렇게 원통하다 하면서 밤에는 이리 찾아와 구걸하시는 게요? 구걸이라뇨. 왕가의 피를 이은 소첩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요. 아, 내 실언하였소이다. 난 또 종친께서 그리색을 좋아하셨기에 그의 배운 줄 알았소이다. 민호석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듣기 거북하옵니다. 소첩은 이만 나가보겠나이다. 그러시오. 여기 누가 잡는 사람이 있을까 보오. 설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두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서였을까요? 왕족으로 태어나 모두가 우러러 보았지만 서자였기에 결국 이렇게 별자의 집에 시집와서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서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비애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집에서 부리는 머슴 석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석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서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놈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둠 속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사랑채로 가시는 것을 보고 혹시 몰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왜? 내가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서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행여나 밤길에 넘어지시고 하실까봐 기다렸사옵니다. 석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석주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단정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서린을 보는 그 눈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애먼 사람 붙잡고 화풀이를 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마님.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그래, 어디 좀 비춰다오. 석주가 횃불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다가 문득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부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 마님. 석주가 재빨리 서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서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서린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석주의 손에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니, 남편은 서린을 이렇게 다정하게 붙잡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님, 다치지 않으셨사옵니까? 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인의 몸을 감히 만졌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아, 아니다. 괜찮다. 서리는 황급히 팔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마님, 안채까지 모시겠나이다. 밤길이 어두우시니 소인이 길을 비추겠나이다. 석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린을 안전하게 안채까지 모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린은 석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허리, 종놈이라 여겼던 석주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종놈을, 아니, 안 될 일이다. 안채에 도착하자 석주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편히 주무시옵소서. 그래, 너도 들어가 쉬거라. 수고하였다. 아니옵니다, 마님. 소인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석주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석주의 그 따스한 손길이 떠올랐고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따스함이 종놈에게서 느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종놈을 생각하다니. 아니다. 이는 단지 외로움 때문이다. 그래, 외로움 때문에 서리는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일부러 석주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안에서 어찌 완전히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석주는 부지런한 머슴이라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에 서린의 눈에 자꾸만 띄었습니다. 마님, 우물물을 길어왔사옵니다.
마님, 장작을 패어왔사옵니다. 마님, 마당을 쓸었사옵니다. 석주는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머슴들보다 2배는 더 일했고 서린의 거처 근처는 항상 석주가 맡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점점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석주가 일부러 자신의 거처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놈이 나를 의식하는 것일까? 서린은 자신의 생각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종놈이 어찌 감히 주인을 그런 눈으로 보겠습니까? 하지만 서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서린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 석주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어스름이 내린 시각이었습니다. 손에는 막 땄을 산딸기를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붉게 익은 산딸기가 그릇에 탐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산에 올라갔다가 마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 따왔사옵니다. 서린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산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석주가 어찌 알았을까요? 내가 산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작년 여름 마님께서 춘섬에게 산딸기가 먹고 싶다 하신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서린은 놀랐습니다. 1년 전에 지나가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한 말도 아니었는데 고맙구나. 어디 먹어보자. 서린이 산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즐거운 맛이었습니다. 맛있구나. 서린이 산딸기를 받아들자 석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린은 알아버렸습니다. 이 종놈이 자신을 그저 주인이 아닌 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에는 존경과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석주를 그저 종놈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서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석주야. 예, 마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예, 마님. 석주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서린은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래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이 깊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 호들갑이냐. 나으리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민호석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들에 나갔다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옮겨왔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서린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비록 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민호석을 진맥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셨던 모양이옵니다. 폐가 약하시고 기운이 쇠하여 이제 손을 쓸 수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옵니다, 마님. 약을 쓰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서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서린은 예를 갖추어 민호석을 간호했습니다. 비록 정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내로서 마지막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민호석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이 멎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곡을 하셔야 하옵니다. 서린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나누지 못한 채 3년의 결혼 생활은 그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설이는 형식적으로 곡을 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은 없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호석의 집안이 몰락한 별자였기에 찾아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춘섬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종친의 후손이라 제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설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이는 26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상을 치른 후 설이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적막한 안채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에 자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평생을 홀로 종친의 후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홀로 늙어가기엔 설이는 너무 젊었습니다.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겨울을 살아야 한다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점점 마르고 초췌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설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머슴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주는 아직 자지 않았구나. 그 순간 설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이었을까요? 설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불빛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슴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돌아가라. 이는 금기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설인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안채에서 머슴방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설이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다시 발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석주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머슴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무언가를 쓰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설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석주야. 설인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 석주는 깜짝 놀라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설인이 이 밤에 자신의 방을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어인일로 소인의 방까지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밤이 너무 고요하여 잠이 오질 않는구나. 혹 내가 깨어있나 싶어.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석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이곳은 천한 종놈의 방이옵니다. 어서 안채로 돌아가시옵소서. 혹여 사람들이 보면. 하지만 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설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간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석주야. 예, 마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석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사옵니다. 주인으로만? 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석주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석주야, 나는 지금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 밤이, 이 외로움이, 이 공허함이. 마님, 너도 알지 않느냐? 나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이제 그마저 세상을 떠나 나는 이제 평생을 이렇게 홀로 살아야 하느니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눈물방울. 마님, 소인은 감히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소인은 마님을 한 번이라도 주인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아니옵니다. 소인이 주제넘은 생각을. 석주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자 서린은 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서린의 손에 닿았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주제넘다고? 어쩌면 주제를 모르는 것은 나일지도 모른다. 종친의 후손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나도 사람이다. 나도 여자다. 마님, 석주야, 오늘 밤만이라도 내가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일 수는 없겠느냐. 신분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잊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을 끌어안았고 서린도 석주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난생 처음 진정한 사랑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서린과 석주의 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석주는 서린에게 남편이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따스함, 다정함,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마님, 소인은 마님이 없으면 살 수 없사옵니다. 나도 그러하니라, 석주야.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만약 들키면 소인이 목숨을 걸고 마님을 지키겠나이다. 소인은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깊은 밤에만 만났고 낮에는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출 수 없는 법. 석주의 눈빛은 날로 깊어졌고 서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과부가 된 마님이 밝아진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구나. 그러게 말이야.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마음을 추스르셨나 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춘섬이 달려왔습니다. 서린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괜찮다. 조금 속이 메스꺼울 뿐이니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헛구역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서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을. 이를 어쩐다. 석주의 아이를. 이것은 대역죄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둘 다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서린은 종친의 후손, 종과 사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사약은 확실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린은 석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석주야, 이리 오너라.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석주는 서린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석주야, 나는 지금 내 아이를 가졌느니라. 네.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기쁨으로 변했다가 다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마님, 그럼 우리는 걱정하지 말거라. 내게 계책이 있으니 하지만 너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서리는 석주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석주를 다른 여종과 혼인시키고 아이는 그 여종이 낳은 것으로 꾸미자는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그럼 소희는 다른 여인과 소희는 마님 외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둘 다 살 길이니라. 형식적인 혼인일 뿐이다.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사람들 눈에는 부부로 보이기만 하면 된다. 마님, 소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이 마님께 너무나 죄송하옵니다. 미안한 것은 나다. 내게 이런 짐을 지우게 되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석주는 괴로워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소인은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서리는 여종 연하를 골랐습니다. 순박하고 말이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연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하야, 너를 석주와 혼인시키려 하는데 어떠하냐? 마님, 소첩은 감사옵니다. 연하는 석주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잘생긴 석주를 몰래 흠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님이 혼인시켜준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석주와 혼인을 하되 잠자리는 함께하지 말아라. 예, 마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따르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연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님의 분부였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며칠 후 집안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린이 머슴 석주와 여종 연하를 혼인시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웬일로 종들의 혼사를 챙기시나? 석주가 부지런하니 상을 주는 것이지. 뭐 이상한 것 있느냐? 서린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계책이 성공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석주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연하와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는 21살의 순박한 여종으로 갑자기 석주와 혼인하게 되어 기쁨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석주, 앞으로 연하를 잘 돌보거라. 예, 마님. 하지만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석주는 연하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소첩은 미안하오.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석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방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석주는 연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부부인 척했지만 밤이 되면 각자 따로 잤습니다. 연하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한편 서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도 서린은 연하에게 자신이 입던 옷을 주어 입게 했고 연하의 배에 천을 두껍게 감아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춘섬아, 연하가 아이를 가진 것 같으니 몸조리를 잘 시켜라. 예, 마님. 그런데 마님께서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사옵니다. 내가 그저 남편을 여의고 아직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니라. 걱정하지 말거라. 서리는 가능한 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몰래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아이가 자꾸 움직이는구나. 마님, 소인의 아이를, 소인이 지켜드리지 못하는 이 아이를. 석주는 서린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석주야,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마님, 소희는 이렇게라도 마님 곁에 있을 수 있어 행복하옵니다. 그리고 마님의 아이를 품을 수 있어 비록 세상에는 소인의 아이라 말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불안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산파를 불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산파였지만 서리는 단단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산파, 내가 오늘 본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마님, 소인이 무엇을 보았다는 말씀이옵니까? 연하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을 뿐이니라. 명심하여라.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간다면 서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산파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명심하겠나이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이다. 산파는 영문을 몰랐지만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석주가 미리 준비해 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마님 괜찮으시겠나이까? 걱정하지 말거라. 여인들은 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니라. 하지만 서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으윽, 마님, 힘을 내시옵소서. 산파가 서린을 도왔습니다. 석주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서린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으앙, 으앙. 마침내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님, 옥동자, 아니 옥녀를 낳으셨사옵니다. 서리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석주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름은 옥경이니라. 귀하게 자라거라. 비록 어미가 너를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리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 천으로 감쌌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시겠나이까? 연하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연하가 낳은 것처럼 석주에게도 알려라. 산파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주는 움막 밖에서 서린을 기다렸습니다. 마님, 고생하셨나이다. 석주야, 우리 딸을 보았느냐? 참 예쁘지 않으냐? 예, 마님. 마님을 닮아 천하일색이 되겠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라 말할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안에는 연하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연하가 딸을 낳았다더구나. 그러게 말이오. 석주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이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혼례 전에 이미. 쉿.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종들끼리 아이를 낳은 것뿐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연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님, 소첩은 아이를 낳지 않았사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연하야, 이 아이는 내 아이니라. 너와 석주의 아이 알겠느냐? 절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서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 마님, 소첩의 아이옵니다. 잘 알아들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워라. 내가 옆에서 돌봐주마.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경은 연하의 딸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옥경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다른 종의 자식들과는 달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왜 저 아이를 그리 아끼십니까? 춘섬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석주도 옥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이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저 주인의 총애를 받는 종의 딸로만 대해야 하는 석주, 옥경을 잘 키우거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니라. 예, 마님. 소인이 목숨을 다해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옥경은 어느덧 12살이 되었고 마님의 총애를 받으며 다른 종들의 자식과는 다르게 자랐습니다. 옥경아, 이리 오너라. 이것을 먹어보아라. 서리는 옥경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고 때로는 글까지 가르쳤습니다. 옥경은 총명했습니다. 한번 가르치면 금방 익혔고 글씨도 제법 예쁘게 썼습니다. 마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이옵니까? 이것은 인인이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뜻하는 글자지. 서리는 옥경을 가르치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딸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곁에 두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님의 행동이 이상하다 여겼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친의 후손인 마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한편 석주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석주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야, 이것들아. 일을 그따위로 하냐? 석주 형님, 저희가 형님이라고? 내가 너희와 같은 천한 것들과 동급이냐? 나는 마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이다. 석주는 다른 머슴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소인에게 말 한 피를 내어주시옵소서. 말을 무엇에 쓰려고? 저자거리에 심부름을 가야 하는데 걸어가기엔 길이 멀사옵니다. 서리는 고민했지만 석주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옷, 양반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석주야, 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지는 말거라.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예, 마님. 명심하겠나이다. 하지만 석주는 서린의 당부를 잊었습니다.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고 저자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양반이라도 된 것처럼 저것 좀 보시게. 저자가 누구인가? 민가의 머슴 석주가 아니던가. 머슴 주제에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다니. 내 듣기로는 저 집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뭐라고? 종친의 후손인 그 마님이. 쉿! 목소리를 낮추게. 하지만 소문이 그러하네. 종과 사통을 한다던데. 저자거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의 오만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석주 그자는 주인 행세를 하더군. 종놈 주제에 말을 타고 다니니 꼴불견이지. 내 듣기로는 딸까지 있다던데 그 딸도 마님이 친딸처럼 키운다더군.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오. 종의 딸을 마님이 그렇게 챙길 이유가 없는데. 소문은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경상도에 다녀왔사옵니다. 한양의 한 대갓집,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평 허진의 집이었습니다. 그래, 일은 잘 마쳤느냐? 예, 아버님. 그런데 경상도에서 기이한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기이한 소문? 허진의 아들 허강이 경상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종이 사족의 부인과 정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입고 말까지 타고 다닌다 하옵니다. 뭐, 그게 사실이냐? 소자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그 종놈이 오만방자하게 저자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마치 양반인 양 거드름을 피우더이다. 아버지 허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일이 그 부인은 누구냐? 민호석이라는 별자의 아내라 하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종친의 후손이라 하더이다. 뭐, 종친의 후손이? 허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왕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냐. 당장 사헌부에 알려야 한다. 허진은 바로 사헌부 장령 이성을 찾아갔습니다. 장령, 경상도에서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허진은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이성은 듣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당장 경상도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하겠소.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고 경상도 관찰사 유방은 즉시 고을 수령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그 종놈과 부인을 잡아들이라. 낱낱이 조사하라. 마님, 큰일이옵니다. 춘섬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 다급하게.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사옵니다. 석주를 잡아가겠다 하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입니다. 서린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석주는 어디 있느냐? 석주는 지금 저자거리에. 당장 사람을 보내 석주를 데려오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의 나졸들이 저자거리에서 석주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이놈 석주, 내가 내 주인과 사통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석주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럼 어찌하여 내가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마님께서 소인이 부지런히 일했다 하여 하사하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은 누가 낳았느냐? 소인의 아내 연하가 낳았사옵니다. 석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서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연하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연하냐? 예, 나으리.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옥경을 낳았느냐? 연하는 서린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첩이 낳았사옵니다. 그럼 석주와 혼례를 올린 것이 언제냐? 2년 전 가을이옵니다. 그런데 옥경의 나이가 벌써 12살이라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연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여라. 옥경은 누가 낳았느냐? 그것은 연하가 머뭇거리자 서린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첩이 말씀드리겠나이다. 오, 내가 바로 그 서린이로구나. 어서 사실대로 말하라. 서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옥경을 낳기 전에 다른 종과 관계하여 아이를 배웠다가 그 종이 도망가자 석주와 혼인한 것이옵니다. 그리고 혼인 후 옥경을 낳은 것이지요. 뭐, 그게 사실이냐? 예, 나으리. 소첩이 불쌍히 여겨 옥경을 챙긴 것뿐이옵니다.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사옵니까? 그렇다면 석주가 말을 타고 비단옷을 입은 것은 석주가 부지런히 일하기에 상을 준 것이옵니다. 종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무슨 죄가 되옵니까? 수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린의 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린은 종친의 후손,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파다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소첩이 누구인지 아시옵니까? 소첩은 종친 반계의 후손이옵니다. 감히 소첩이 천한 종과 그런 짓을 하겠나이까?
설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종친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령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돌려보내도록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라. 소문이 이리 파다하니. 감사옵니다, 나으리.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나이다. 설인과 석주는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인은 석주에게 말했습니다. 석주야, 이번에는 모면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거라. 오늘 일로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예, 마님.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소인이 너무 교만했나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나를 멀리하도록 해라. 아직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 만약 또 들키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석주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사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령, 경상도에서 보고가 왔사옵니다. 조사 결과 설인과 석주는 사통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소. 허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히 보았다 하였소. 그리고 소문도 파다하지 않소. 다시 조사해야 하오. 하지만 지평, 설인이 종친의 후손이라 함부로. 종친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오. 사헌부는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망설였습니다. 종친의 일은 함부로 다루기 어렵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 추궁하겠소? 전하, 하지만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왕실의 위험이. 소문만으로는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시오. 결국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설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조심하면 괜찮을 것이니라 석주도 조심하고 있고, 하지만 설인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월은 다시 흘러 옥경은 21살이 되었습니다. 혼이 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설인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마님, 옥경의 혼사를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춘섬이 물었습니다. 설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경은 명목상 종이었지만 설인은 옥경을 천민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딸인데 어찌 천민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옥경을 양인 집안에 시집 보내야겠구나. 예. 하지만 마님, 옥경은 종인데 양인 집안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내게 생각이 있느니라. 설인은 은밀히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어떤 집안을 원하시옵니까? 양반은 아니더라도 양인 집안이면 되느니라. 그리고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옥경이 종친 반계의 외손녀라고 전하거라. 예. 마님, 그게 무슨 옥경은 종이.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입을 단단히 다물거라. 중매쟁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마님의 분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양인 집안과 혼사가 성사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양인 신분인 집안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인은 직접 신랑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옥경이 시집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옥경을 잘 부탁드리옵니다. 그러하겠소. 그런데 정말 옥경이 종친의 외손녀가 맞소? 신랑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옥경은 제 딸이옵니다. 그런데 옥경의 어미는 연하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비록 천한 종과의 사이에서 나았으나 어찌되었든 제 핏줄이지요. 그 순간
신랑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천한 종가의 사이에서? 예,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옥경은 제 피를 이었으니 종친의 외손녀가 맞지 않사옵니까? 이런, 우리를 속였구려. 신랑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종친의 외손녀라 하여 혼사를 허락했더니 알고 보니 종과 사통하여 낳은 자식을 양인에게 시집 보내려 했단 말이오?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이 혼사는 파혼이오. 당장 나가시오. 사돈어른, 제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지만 신랑의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서린과 옥경을 내쫓았습니다. 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당장.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린과 옥경은 쫓겨났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소? 서린이 직접 인정했다더군. 종과 사통하여 딸을 낳았다니 종친의 후손이 어찌 그럴 수가. 게다가 그 딸을 양인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지 않소? 이는 왕실을 모독하는 일이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고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좌윤 김상이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경상도의 서린이 직접 종과 사통했음을 인정했다 하옵니다. 직접 인정했다고? 예, 전하. 딸의 혼사를 치르는 자리에서 신랑 집안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했다 하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사옵니다. 반드시 추궁하여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년 전에도 이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좌윤, 하지만 서린은 종친의 후손이요. 전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옵니다.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사옵니다. 만약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백성들이 무엇라 하겠사옵니까? 다른 신하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좌윤의 말씀이 옳다옵니다. 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옵니다. 종친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사옵니다. 결국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좌윤, 그대가 직접 내려가 낱낱이 밝혀오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상은 즉시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석주, 내가 서린과 사통했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그럼 옥경은 누가 낳았느냐? 소인의 아내 연하가 낳았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하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으리 소첩은 옥경을 낳지 않았사옵니다. 그럼 누가 낳았느냐? 마님께서 낳으셨사옵니다. 소첩은 그저 마님의 분부대로 따랐을 뿐 소첩도 처음에는 몰랐사옵니다. 연하는 울며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마님께서 산골 움막에서 옥경을 낳으셨고 산파가 그 아이를 소첩에게 데려왔사옵니다. 그리고 소첩의 딸이라 하라고. 연하의 고백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김상은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옥경을 받았다는 산파가 맞느냐? 예, 나으리. 산파는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옥경을 낳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산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린 마님께서 낳으셨나이다. 소인이 산골 움막에서 아이를 받았사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산파의 증언, 연하의 고백,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석주를 잡아들여라. 석주는 다시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리를 틀었습니다. 으윽, 석주, 내가 설인과 사통했음을 인정하라. 아니,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놈이 아직도 증거가 다 드러났거늘. 주리는 더욱 강하게 조여졌습니다. 석주의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인정하라.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석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설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인정하면 설인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마님과 사통하지 않았사옵니다. 이놈을 더 세게. 주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석주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흘러나왔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석주, 그만 인정해라. 제발, 이렇게 죽지 마라. 옥경이 울부짖었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경아, 너는 연화의 딸이니라 기억해라. 그것이 석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설인을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옥경이 석주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관아는 참혹한 광경으로 물들었습니다. 한편 설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소첩은 석주와 사통하지 않았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설인, 모든 증거가 드러났거늘 아직도 부인하느냐? 증거라뇨? 소첩은 정말로 옥경은 연화의 딸이옵니다. 그럼 삼파의 증언은 무엇이냐? 연화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소첩은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김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오.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하겠소. 김상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설인과 석주가 사통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사옵니다. 석주는 인정했소? 아니옵니다. 끝까지 부인하다가 옥사했사옵니다. 설인은 역시 끝까지 부인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삼파와 연화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사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친의 후손이 이런 일을,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비록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증거가 명백하오. 이는 왕실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린 중죄이요. 전하,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은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을 사사하라. 그리고 종친의 족보에서 그 이름을 지워라. 대신 방탕한 여인들의 기록에 올려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라.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인은 사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장의 그 장면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죄인 설인, 어서 사약을 받들라. 설인은 사약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석주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이렇게 죽어야 했다니. 옥경아, 어미를 원망하지 말거라. 어미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비록 천민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사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설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나는 사랑했으니, 석주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설인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석주와 함께했던 그 밤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던 그 순간들, 옥경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주야, 다음 생에는 신분 따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사랑하자꾸나. 설인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38의 나이, 한창 꽃다운 시절을 뒤로하고 설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장들은 설인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신분을 넘는 사랑은 안 되는 법이지. 하지만 참 기구한 인생이로다. 설인이 죽은 후 조정에서는 그를 왕실 족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음행을 저지른 여인들의 기록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설인은 정말로 석주를 사랑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끝까지 그를 지키려 했겠소. 석주도 죽을 때까지 설인을 지키지 않았소. 하지만 신분을 넘는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구려. 그래도 설인은 석주에게 무언가를 주었소. 진심 어린 사랑을 설인도 석주에게서 무언가를 받았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겠지. 아니면 위로였거나 혹은 잠깐의 행복이었을지도. 옥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양인과의 혼사는 깨졌고 결국 다른 종과 혼인하여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옥경은 가슴속에 언제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나이까. 신분도 목숨도 버려가며. 옥경은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신분이라는 벽이 사람의 마음까지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왕족 마님이 머슴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사랑이었소. 신분도 체면도 목숨도 내던진 사랑. 설인은 석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소.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파멸이었소. 욕망이 부른 파멸. 설인의 욕망이 석주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결국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소.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위로였을 것이요. 외로운 과부가 같은 처지의 종에게 위로를 구했고 그것이 사랑으로 변한 것이지. 어느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설인이 석주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두 사람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옛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과욕필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이지요. 설인은 외로움과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종친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분제도가 잘못이었을까요? 석주는 사랑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한 것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킨 것이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신분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 벽을 넘으려던 두 사람은 결국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설인은 진정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설인은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을, 진심 어린 위로를, 그리고 잠깐이나마 신분을 잊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사랑은 때로 이토록 잔인하고 때로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설인과 석주의 사랑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만약 서린이 신분을 지키며 평생 고독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석주가 그저 종으로만 살며 주인을 우러러보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금기를 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신분을 넘어 사랑한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슬프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옥경도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자신의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신분을 넘어 사랑했단다. 그것이 죄가 되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나는 그분들이 자랑스럽다.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랐으니 어머니 하지만 그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그래도 좋다. 두 분은 사랑하며 사셨고 사랑하며 죽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는 아직 모를 것이다. 옥경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신분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왕족 마님이 머슴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목숨을 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유였을 것입니다.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위로였을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짧았지만 진정한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주가 서린에게 준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린과 석주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입니다. 서린과 석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서린과 석주는 그들만의 답을 찾았고 그 답대로 살았으며 그 답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사랑이 진실했다는 것, 그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족 마님 서린과 머슴 석주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 비극적 결말,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사랑 이야기입니다.